세계에서 가장 빠른 군함 프리덤급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야심작 프리덤급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미 해군은 냉전이 끝난 뒤 저렴하고 효율적인 연안 전투함을 원해서 LCS 연안 전투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함형을 동시에 개발했는데요. 로키드 마틴의 프리덤급과 제너럴 다이나믹스의 인디펜던스급이죠. 두 가지 함형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부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미 해군은 경쟁을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얻고 싶어서 둘 다 모두 건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중 문제가 더 큰 프리덤급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덤급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 미 해군의 고민을 알아야 하는데요.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 해군의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테러, 해적, 마약 밀수 같은 비대칭 위협이 증가했죠. 이런 위협은 주로 연안에서 발생했는데 미 해군이 보유한 구축함과 순양함은 이런 소규모 위협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크고 비쌌습니다.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의 건조 비용이 약 20억 달러에 달하는데 조그만 배 몇 척 잡겠다고 이렇게 크고 비싼 함정을 투입하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작고 빠르면서 저렴한 연안 전투함을 구상했고 척당 약 2억 2천만 달러로 계획했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LCS 연안 전투함 사업을 통해 2008년에 일본함 USS 프리덤이 취역하면서 프리덤급이 탄생했죠. 이 해군은 프리덤급이 자유라는 이름값에 걸맞게 민주주의 전파에 앞장설 거라 기대했지만 얼마 안 가 기대는 산산조각 났는데요. 이런 프리덤급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덤급은 전장 115.5m에 전폭 17.5m, 헐수선 4.3m이며 만재배 수령 3,500톤의 승조원은 88명에서 93명이고 무장은 57mm 함포 한문, 30mm 기관포 2문, 헬파이어 미사일 24발, NSM 대한미사일 8발, 근접방어 무기체계 2문, 59경 기관총 4정이며 최대 속도는 47노트에 항속거리는 6,500km입니다. 프리덤급의 가장 큰 특징은 구축함이 30노트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무려 47노트라는 엄청난 속도를 낸다는 점인데요. 이 속도는 세계 어느 군함 중에서도 최상위권이죠. 이 정도 속도를 내기 위해 프리덤급에는 디젤 엔진 2기와 가스터빈 2기를 조합한 복합 추진 체계의 워터제트 4기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롤스로이스의 MT-30 가스터빈 엔진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도 쓴 대형 엔진으로 3,500톤짜리 함정에는 과해 보이지만 47노트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만든 이유는 연안을 재빠르게 돌아다니면서 고속함이나 기뢰를 상대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속도도 속도지만 이런 프리덤급의 핵심 컨셉은 따로 있었는데 바로 모듈 교체였죠. 한 척의 함정으로 수상전, 대잠전, 기뢰전 3가지 임무를 장비 구성을 교체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 임무에 맞는 장비를 끼워 넣으면 초계함, 대잠함, 소해함 3척의 역할을 한 척이 다 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수상전 모듈에는 무인함정과 헬파이어 미사일이, 대잠전 모듈에는 소나와 어뢰, 기뢰전 모듈에는 기뢰전용 무인 잠수정이 포함됐죠. 하지만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생존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던 것이었습니다. 47노트의 속도만을 위해 장갑을 줄인 나머지 적의 대한미사일은 물론 고작 RPG 따위에도 취약했는데요. 프리덤급의 선체는 알루미늄 강철 혼합 구조인데 알루미늄은 가벼운 만큼 화재에 매우 취약해 안 그래도 낮은 생존성을 더 떨어뜨렸죠. 보통 생각하기에 대한미사일에 맞으면 바로 침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침몰하지 않고 불을 끄지 못해 침몰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포클랜드 전쟁 당시 엑조세에 맞아 격침당한 셰필드함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넵튠에 맞아 격침당한 모스크바함이 있죠. 두 함 모두 바로 가라앉지 않고 예인선까지 끌고 와서 인양하려 했지만 불을 끄는데 실패해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화재에 약한 알루미늄을 장갑재로 쓴다는 것은 대한미사일에 맞으면 바로 가라앉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미국 호위함 올리버 해저드 페리급은 이라크군이 쏜 엑조세에 맞고도 살았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리덤급이 같은 공격을 받으면 침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미 해군의 보고서에서도 프리덤급은 특히 중동의 위협에 취약하다고 인정했죠. 게다가 명색이 전투함인데 이름값 못할 정도로 무장이 빈약했습니다. 3,500톤급 전투함의 주포가 고작 57mm 함포 한문에 불과했고 대한미사일조차 초기에는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NSM 대한미사일도 나중에 가서야 추가됐지만 정작 수직 발사대가 없어서 대공이나 대잠미사일은 쓸 수 없는데요. 우리나라 2,300톤급 호위함 인천급이 127mm 함포와 대한미사일 8발을 갖추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연안 전투함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수준이죠. 심지어 우리나라 1,000톤급 고속정 참수리급보다
생각보다 화력이 떨어진단 말까지 나왔으니 그저 말 다 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 핵심 컨셉이던 모듈 교체가 사실상 실패하기까지 했는데요. 미 해군은 24시간이면 교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며칠을 넘어 몇 주까지 걸렸고 모듈을 교체하려면 항구에 정박해야 해서 작전 도중에 모듈을 교체하는 건 불가능했죠. 거기에 대담전 모듈은 개발 자체를 실패했고 기뢰전 모듈도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2016년에 모듈 교체를 포기하고 고정 탑재 방식으로 바꿨는데요. 이건 프리덤급의 존재 이유였던 다목적 컨셉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도 이미 문제가 많지만 고장마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복합 추진 체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2016년 USS 프리덤이 운항불능에 빠졌고 USS 미러키는 추역 20일 만에 엔진이 고장나 하와이 근해에서 표류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2020년에는 USS 디트로이트가 라틴 아메리카로 가던 중 엔진 고장으로 예인선에 끌려 돌아오는 굴욕을 겪었죠. 또 2022년에는 USS 시우스시티의 기어가 손상돼 장기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자주 고장나는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구조적 결함에 있는데요.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 사이를 전원하는 과정에서 기어의 과부하가 걸리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쯤에도 문제투성이지만 승조원들이 과로해야 배가 돌아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원래 프리덤급은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줄인다는 개념을 실현하고자 40명으로 운용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용해보니 40명으로는 24시간 작전 시 교대 근무가 불가능했고 배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끌 사람조차 부족했으니 말 다 했습니다. 결국 70명 이상으로 늘렸지만 원래 40명 기준으로 설계된 생활 공간에 70명이 생활하다 보니 거주 환경이 개판이 됐죠. 이러다 보니 미 해군은 프리덤급의 한계를 인정하고 2022년부터 퇴역시키기 시작했습니다. USS 프리덤, USS 포트워스, USS 미러키 등이 줄줄이 스크랩 대상에 올랐는데요. 군함의 수명이 보통 25년에서 30년인데 10년도 안 된 군함을 폐기한다는 것은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퇴역한 프리덤급을 다른 나라에 팔려고도 했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최첨단 군함을 팔 리가 없다고 생각해 다들 꺼려했고 결국 대부분 스크랩 처리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매각 이야기가 나온 김에 비용 문제도 이야기하면 척당 약 2억 2천만 달러로 계획했던 건조 비용은 실제로는 약 4, 5억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LCS 연함 전투함 사업에는 약 350억 달러 정도가 투입됐는데요. 이 돈이면 알레이버크급 4-5척 건조할 수 있고 세종대왕급이라면 10척도 건조할 수 있죠. 미 의회 예산처는 LCS 연안 전투함 사업을 미 해군 역사상 가장 비싼 실패라고 평가했으니 말 다 했습니다. 미 해군은 가장 비싼 실패를 교훈 삼아 이탈리아 프렘급을 기반으로 한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7,300톤급의 수직 발사대와 대한미사일 16발을 탑재하는 국밥처럼 든든한 전투함이죠. 컨스텔레이션급은 프리덤급과 달리 모듈 교체가 아닌 고정 무장을 채택했고 생존성을 대폭 강화해서 프리덤급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습니다. 프리덤급이 주는 교훈은 아주 확실한데요. 기본을 지키지 않은 채로 혁신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화와 속도에만 집중해 장갑과 무장을 덜어내고 승조원까지 줄여버리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 또한 증명해버렸죠. 미 해군의 야심작이었지만 역대급 흑역사가 된 프리덤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